원스타 호의 무시한 걸로 유명해져가지고 생긴 대참사. 최첨단 고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올렸던 글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약속대로 그 뒷이야기 풀어봅니다. 그 사건이라 하면 원스타 호의를 무시한 뒤로 표창을 받아가지고 보상 휴가를 갔다 왔던 1화예요. 유튜브에 보시면 원스타 호의 무시한 썰랑썰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평범한 1병 1호봉 짬찌에서 순간 1병 라인의 에이스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병장 라인, 그리고 간부들이 제가 근무 중에 취식이 불가능하다며 단장님이 주는 음식을 받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매우 기특하게 생각했죠. 저는 군 생활이 조금 더 피곤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선임분들이 저를 예쁘게 봐주시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보다 더 빡세게 군 생활을 했고, 그래서인지 딱히 실수 안 하고 1병 7호봉까지 무난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1병이 7호봉까지 있어? 상병 아니야? 저희 소대는 상병이 되면은 그때부터 작업에서 거의 빠지고 생활면에서 풀리는 게 많았던지라 저는 한 달도 안 남은 상병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중에서 특히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 운전병으로 상번하는 거였는데,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헌병대대는 초소 상하번과 대테러 상황 발생 시 빠르게 출동할 수 있게 각 소대별로 2세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네요. 닿지? 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병이 필요한데 그 운전병은 역시 24시간 교대 근무였기 때문에 다른 대대에 파견을 보낼 수는 없고, 소대 내에서 일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는 인원들 중 괜찮다 싶은 놈 선발해서 자체적으로 운전교육시켜서 기지에서 면허 따게 해가지고 운전병으로 올리는 식이었죠. 그 운전병은 분대장과 같이 초소가 아닌 상황실에 앉아서 근무할 수 있었으며 상번 중에 총을 메고 있을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공군 헌병 특기셨던 분들은 실내 근무가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다행히도 입대하기 전에 운전면허를 이미 따놨고 운전 경험도 어느 정도 있었던 터라 상황이나 문제가 없이 기지 면허 시험에 합격했고 이제 상병만 되면 운전병으로 근무할 수 있었죠. 이 1병 7호봉 때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공군 나오신 분들은 듣기만 해도 다들 치를 떤다는 ORI 전투지휘 검열이 있었고, 이 중에 첫 주차인 각종 훈련 상황들이 터지고 그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데, 다양한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야간 기지방어 훈련이었죠. 저녁이 시작해서 보통 5시간 6시간씩 진행되므로 훈련이 끝나도 복귀해서 총기와 복장을 정리하고 샤워하고 어쩌고 하면 새벽 1시는 기본으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훈련을 하는 날엔 취침 시간이 4-5시간밖에 안 됐죠. 무엇보다 ORI 기간엔 이 훈련을 3일 연속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쯤 되면 사람들이 다들 미치기 일보 직전이 됩니다. 물론 헌병 특기는 오침이 보장되어 있어 좀 더 오래 잘 수는 있지만 저와 같은 일병 짬 찌끄레기들은 야기방 훈련이 끝난 뒤에 오전 근무 등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 점을 전혀 누리지 못했죠. 저희 소대는 야기방 훈련 시 모든 초소에 초병이 뿌려지고 차량 2대로 훈련이 진행되는 내내 소대 내 책임구역을 기동순찰하는데, 선탑은 소대 간부가 하지만 운전병은 2명이 필요했죠. 보통 그 운전병은 짬순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훈련 전날에 소대 내 최고참 운전병이 모친상을 당해서 청원 휴가를 나가는 바람에 운전병이 한 병 더 필요한 상황이 생겼죠. 분대장 라인에서는 당연히 3번째 운전병을 올리려고 했지만 소대장님께서 그 병사는 싫다는 이유로 그 병사가 아닌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야, 땡땡이 말고 그 투수 있잖아. 걔 근무도 잘 서던데 오늘 그냥 땜빵으로 운전병 올려. 아 근데 걔 아직 1병이고 운전병 근무도 산 적도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아, 코스 내가 알려주면 되지. 난 오히려 뺀질거리는 그 보다 그 투수가 나. 하지만 문제는 제가 그 전날 오전 그리고 그 당일 새벽 3시부터 시작하는 근무를 뛰고 와서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는 거죠. ORI가 진행되는 동안 오후엔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공습경보 때문에 쉴 수가 없었고, 저녁부터는 야기방 훈련 때문에 또 쉴 수가 없었고, 유일한 휴식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전 시간인데 저는 그 시간에 근무를 들어갔고 그 이후에도 하루 종일 훈련 돌다가 한두 시간 자고 새벽에 다시 근무 들어갔던 터라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병 짬 찌끄레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저 위에서 까라 그러면은 까야죠. 저는 그냥 긴장만 잘하고 있으면 문제없겠지 하면서 운전병으로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순찰해야 하는 코스는 부대 내에 있는 산을 깎아서 만든 탄약고 주변이었는데 말 그대로 산을 깎아 만든 곳이라 경사가 굉장히 험하고 길도 대부분 S자였죠. 일반 승용차로는 큰 문제 없이 다닐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문제는 제가 탄 차량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산돼 30만 킬로를 넘게 주행한 개똥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로로 주행할 땐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했고 그 차에 대한 운전 경험이 아직 미숙했던 저는
매우 피곤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막 졸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려는 찰나 근처 초소에서 적을 발견했다는 신호와 호각 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소대장님이 가지고 있던 통신기기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현재 땡땡 초소 인근에 다수의 적 출현 근처 동초 분대장 및 기동순찰조는 신속히 지원 바람. 물론 음호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 적으면 안 돼서 음호 다 빼고 적었습니다. 그곳은 저희 근처에 있는 언덕 위의 초소였고 저는 급하게 차를 끌고 그 언덕 위로 올라갔죠. 역시나 그곳에는 타군에서 대항군으로 역할을 위해 파견온 전우님들이 계셨고 그분들은 차 전조등 불빛을 보고 도망가려 했지만 동초 분대장들도 빠르게 도착하면서 매우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상황이 끝나자 저는 원래 순찰 코스로 복귀하기 위해 내리막길로 들어섰고 소대장님은 아직 일병인데 훈련 잘한다면서 저를 칭찬하셨죠. 그러나 저는 그 칭찬의 순간 긴장이 풀어졌는지 S자형으로 되어 있는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어지럼증을 느꼈고 좀 위험하다 싶어서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차의 브레이크는 제동력이 강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운전병으로 상번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고 그날 운전할 때 대부분의 오르막길 또는 내리막길이라 브레이크를 잡을 땐 항상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쓰고 있었기에 그걸 느끼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와 클러치를 동시에 밟자 그 차는 제동력을 상실했고 내리막길을 그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다시 엔진 브레이크를 잡아보았지만 내리막길에서 이미 속도가 어느 정도 붙은 상황에서 제동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속도가 더 붙기 전에 튼튼한 나무에 박아서라도 차를 세우자라는 생각에 도로를 벗어나 앞에 보이는 큰 나무에 차를 추돌시켰죠. 그 나무는 사람 3-4명이 안 와도 한 바퀴를 다 감지 못할 정도로 큰 나무였는데 빠져나올 때쯤 보니까 반쯤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리 빠른 속도가 아니었는데 세상 군용 트럭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무튼 정말 다행히도 제 계획은 성공이었고 저와 소대장님 모두 방탄 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기에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훈련 중이라 비행단의 참모진들, 검열단이 모든 기지에 CCTV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요한 밤중에 쿵 하는 충돌음이 주변을 압도하는 그 사고는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죠. 어쨌든 차도 무사하고 사람도 무사했기에 훈련은 계속했지만 그 훈련이 끝나고 복귀하자마자 사유서를 쓰고 선임들에게 온갖 놀림을 들었습니다. 그 일로 대대장님은 노발대발해서 저를 영창에 보내려고 했지만 간부들이 제가 운전병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피곤했던 점을 상황이었던 그런 거 돌발 상황이었던 점 그나마 최선의 대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군기교육대의 이틀로 합의를 보았죠. 참고로 그 내리막길 끝자락엔 사람이 배치되어 있어 전투호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내서라도 차를 멈추지 않았다면 아마 그 차는 그대로 전투호를 덮쳤을 아찔할 상황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중대에서조차 이름을 아는 네임드가 되었죠. 쓰다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는데 긴 글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이 글도 반응이 좋다면 제가 군복무 중에 있었던 다른 중대 사람이 사무실에 실탄 발사한 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걸 풀어야지. 최첨단 고물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래 항상 먼저 풀어야 될 걸 안 풀고 왜 그래. 맨날 투비 컨티뉴가 더 재밌어 보여. 안 다친 게 천만 다행이네요. 나무 같은 거 꼬라 박았는데 그래도 밑에 저 전투호들이 있고 그래서 같은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괜히 했다가 전우들 몸상하지 않고 또 본인이 살신성인해서 차를 막아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때 갖다 박은 건 잘했습니다. 판단 잘한 것 같은데 오히려 대대장이나 그런 좀 높은 급에 있는 애들은 자기 저기 걸려있다 보니까 목줄이 걸려있다 보니까 애들을 좀 갈궜나 보네. 그 운전병 하면서 제일 빡센 건 작전 나갈 때 지도 외우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A4 용지 나눠주고 A4 용지에다가 자 지금부터 말로 할 테니까 그려. 자 부대 앞에 삼거리에서 좌회전 50m 후 고속도로 진입해서 3차선 유지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거기다가 어디 몇 번 뭐 어떤 인터체인지 뭐 몇 번 톨게이트 지나서 뭐 몇 번 어디서 인터체인지에서 어디로 차선 변경 4차선 5차선 그 차선까지 다 외워야 돼. 안 그러면은 가다가 나 혼자 2차선으로 달리고 있고 이런 경우 있으니까 차선까지 다 외워야 돼. 그래서 보통은 제대 편성해서 다니는 그런 수송대에 다니는 친구들은 그냥 한번 그 도면만 한번 그려보고 앞차 따라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를 다 외웠어야 됐어요. 운전병이면서 저 정비병이었기 때문에 최후미 차량이어서 거기다가 원래 간부가 모두 선탑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최후미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간부가 선탑하지 않고 그냥 제대 끊어서 보내다가 앞에 있는 애가 길 잃어가지고 서울로 진격했다. 그때 이후로 지도를 대가리에 안 넣으면은 싸대기를 맞았죠. 자면서도 지도를 그릴 수 있었어요. 지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나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특이한 이야기들, 추억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 뭐야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거생하고 계시는 우리 인양면 여러분 모두